오늘은 권리 분석을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가요, 근저당권 A입니다. 금액은 2억이에요. 2순위 또 근저당권 B인데 금액은 2억입니다. 여기서 말소된다, 소멸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죠. 이것만 봐서는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물건이 낙찰가가 1억에 됐다는 거예요. 1억. 낙찰가 1억. 그러면 없어지죠. 없어져요. 근데 이 매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 근저당권은 그 물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2억, 2억, 4억을 줘야 그 근저당권이 다 없어지고 파는 사람은 한 푼도 안 남더라도 적어도 4억은 줘야 이건 없어지는데, 경매는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돼 있으면 밑에 것도 다 사라진다. 이게 소멸이고 말소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가가 3억이에요. 3억이면 1억일 때부터 해볼까요? 1억이면 배당을 합니다. 근저당권 A한테 1억이 배당되고 1억은 못 받죠. 나머지 1억은. 그리고 근저당권 B 2억도 당연히 못 받고, 받든 못 받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든 못 받든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착각하냐면 말소된다를 못 받는다로 착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 볼게요. 낙찰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럼 근저당권 2억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 1억은 B가 받아가겠죠. 따라서 이 배당을 받니 못 받니는 두 번째 치고, 낙찰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둘을 지켜보면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권리분석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갖고 다 없어지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 없어지는데 낙찰가가 1억이면은 못 받고 없어지는 거고, 낙찰가가 3억이면은 일부 받고 없어지는 거고, 낙찰가가 4억 이상이 되면 전부 다 받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소와 채권자가 못 받는다를 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소된다니까 그냥 못 받고 없어지나 보다가 아니라 돈이 남으면 받고 안 남으면 못 받고,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이게 처음 접하면 말소되는 게 꼭 배당을 못 받아간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가처분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을 하겠다 또는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좀 무시무시한 가처분을 보면 소유자가 기억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소유자가 사기를 쳐서 가져갔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기억을 상대로 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받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송 중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은 이렇게 가처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심오한 질문인데, 자, 그러면 이 물건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물건은 1순위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낙찰을 받기 전에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해버렸어요. 이겼다면 뭔가 문제가 달라고 경매를 진행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낙찰이 되고 잔금까지 다 냈습니다. 내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겠죠?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이 심오했어요. 어차피 기업 거를 B가 가져오는 소송인데 만약에 낙찰이 되고 잔금을 다 내더라도 가처분은 사라질지 몰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을 거냐 이거입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결론은 B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낙찰자 C는 뭔가 피해가 있는 게 없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송 중인 가처분이
승소를 했다면 소유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러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권자가 이겨서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기업 걸 뺏어올 게 아니라 C 걸, 즉 낙찰자 걸 뺏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1순위 근저당 2억, 2순위 근저당 2억 이렇게 됐던 전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찰가가 1억이어서 얘는 일부 받고 얘는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매니까 둘 다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근저당권 2억은 소유자 기업한테 받아야 됩니까? 낙찰자 C한테 받아야 됩니까? 자, 이제 답 나오죠? 답 나옵니다. 이거는 말소는 됩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저당권 B는 기업을 상대로 이 2억을 계속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기업이 이 부동산이 전부였고 아무 재산이 없어. 월급도 안 받는 백수야. 서울역에 누워 자는 노숙자야. 그럼 아무리 청구를 해봤자 돈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뭐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B의 실력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찾아내거나 그 소득을 찾아내서 2억을 끊임없이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순위 근저당, 2순위 가처분입니다. C가 낙찰이 되면 근저당 사라지고 가처분 사라지죠. 하지만 가처분은 기업을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낙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다시 갖고 올 수는 없고 그 부동산에 상응하는 그거에 대한 채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기업을 상대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겠죠. 하지만 낙찰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처분이 무조건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순위가 가처분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1순위 가처분, 2순위 근저당이라면 경매로 말소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가처분은 그대로 남아서 C한테 인수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한다면 기업 걸 뺏기는 게 아니라 C 걸 뺏기겠죠. 즉 낙찰자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아래에 있다면, 밑에 있다면, 후순위라면, 날짜가 늦다면 가처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나중에 승소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선순위라면 우린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마인드 체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뭐라고요? 사서 모으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겁니다. 필요할까봐 파는 게 아니고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도매상에서 사고 소매상에서 팔듯이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 절대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